자, 우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나의 그림이나 이미지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려고 가져온 샘플인데, 제가 제 거를 가지고서 해버리면 그 자체가 이제 너무 제 맘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걸 테니까 약간 양해를 빌어서 제가 아시는 분의 경험을 동의하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거를 조금 더 살려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물론 이 그림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나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았을 것 같다 라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각각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해볼 텐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는 건데, 일단 디벨롭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 주체는 단순히 이 그림이 먼저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이 주체가 될 텐데, 이 그림에서 나는 어느 부분을 디벨롭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왜 디벨롭을 할 것인가가 일단 있으면 좋아요. 뭐 사실은 이게 뭐 일을 하시는 분의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보았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얘 디자인을 좀 하나씩 뜯어서 분석을 좀 해보자면, 디자인을 좀 뜯어서 얘기를 해보면, 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에, 그죠? 비대칭에 포인트 컬러가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디자인이 일단 큰 맥락에서 디자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 외적인 거는 어떤 이런 조형이나 장식적인 쉐입 같은 것들이 기존에 뭐 막 갑옷의 형태를 띠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반적인 옷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법칙을 통해서 어떤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나는 부분들의 장식으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는 걸로 해놔야겠다. 장식으로 뭔가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의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형식의 옷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더 단어적으로 해보자면, 비대칭이고 기존의 복식에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림인데, 이 장식적인 요소가 이제 뭔가의 구성적인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장식이 들어가고, 장식의 생긴 형태를 봤을 때 뭐 장식의 형태가 완전히 뭐 일률적인 어떤 심볼이나 일종의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 장식의 전체적인 느낌이 기본적으로 유선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죠. 잘 보이는 색으로 좀 해봅시다. 자, 유선형을 기반으로, 그죠? 유선형을 기반으로 애들의 장식이, 그죠? 기본적으로 유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장식의 형태를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장식은 유선형의 조형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죠?
포인트 컬러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컬러를 다 따지고 보면 흰색, 검정색, 금색, 그리고 녹색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스 컬러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컬러에나 다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컬러를 얘기할 때 보통 흰색, 검정색, 금색 정도를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흰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검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그 캐릭터 자체의 성격을 결정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그냥 좀 무난하게 어느 컬러랑 조합을 되더라도 베이스를 잡아주는 컬러가 되기 때문에 뭔가 막 크게 거리낌이 없는 컬러인 거고, 금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식을 구성을 할 때 보통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금장식 내지는 은장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흰색, 검은색, 금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네를 정말 대놓고 막 넓은 면적 혹은 디자인적 포인트 혹은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죠. 뭐 백색의 캐릭터, 뭐 검정색의 캐릭터, 혹은 뭐 금색의 캐릭터, 이런 것처럼 각각의 무언가를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얘네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포인트 컬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쵸? 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컬러에 그냥 구성 요소로 의복 구성에 그냥 컬러로 들어있을 뿐이죠. 그쵸? 여기서 포인트 컬러를 찾으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의복 구성을 벗어나서 여기서 안감으로 통일해서 쓰긴 했지만, 이것도 뭐 색깔을 안쪽으로 통일해서 쓰긴 했죠. 안감에다만 쓰겠다라는 뭐 일종의 법칙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녹색 포인트 컬러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인트 컬러는 녹색.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단어로 구분을 해서 이 그림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네가 그리질 않았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판단을 할 수 있냐 라고 하겠지만,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저희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만큼 유추해보자면 이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절대 이 그림에서 절대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비대칭 디자인은 여기서는 절대 이제 훼손이 되면 안 되는 디자인이 되겠죠. 이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제일 큰 맥락이니까. 왜냐면은 이 캐릭터의 뭐 어떤 컨셉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특별한 뭐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디자인을 조형적으로 그리고 구성적으로 뭐 컬러 배합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려고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디자인의 가장 비중치가 높은 거는 일단 이 비대칭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대칭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그러니까 대칭으로 해서 안정적인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를 포기한 대신에 보여주려는 어떤 특색이나 보여주려는 포인트를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칭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라는 식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비대칭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포인트적인 디자인 구성 요소를 또 찾아보자면, 당연히 이 부분이랑 조금 크기가 작긴 하지만 요 벨트 장식, 그리고 여기도 거의 안 보이긴 하지만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 크기 밸런스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밸런스 분배를 맞춰 주신 것 같은데, 그죠? 이 밸런스 분배를 맞춰 주려는 거를 보시면, 여기는 일단 크기로만 일단 차이를 두고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의 컬러적인 부분이나 뭐 디자인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선형의 쉐입 같은 것들이 동떨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는 같은 파츠, 같은 장식, 혹은 같은 애가 차네, 혹은 같은 가게에서 산 거, 혹은 같은 던전에서 주워온 거, 혹은 같은 대장간에서 만든 거 등등, 그러니까 같은 세트 정도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죠. 구성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여기는 디자인적인 것에서 차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대칭에서의 드러난 부분의 밸런스는 그냥 당연히 크기적인 부분에서 좀 준 건데,
굳이 이렇게 조그맣게 크기적인 부분에서 준 이유는 생각해보자면 그냥 여기가 막 너무 돋보여져 버리면 사실상 이것 자체가 비대칭이긴 한데 이게 비대칭이 대칭의 형태로 다시 그러니까 밸런스적으로 대칭처럼 분배가 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좀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지만 여기가 눈에 들어오는 게 좀 방해를 받겠죠. 그리고 구성상 그리고 움직이기도 불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잘 살아나면 좋은지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대칭이기도 하고 그 크기나 어떤 무게 밸런스에서 가장 큰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 어깨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내가 말씀드렸지만 비대칭 디자인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비대칭적인 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져가서 특정 무언가를 돋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돋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특정 무언가 하나가 탁 튀고 싶은 거라는 건데, 그럼 거기 안에서도 1, 2, 3, 4, 5 뭐 이런 순위가 있어야 차례대로 우리가 사람의 눈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요것도 있었고 요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인가, 그래서 이렇게인가, 이렇게 좀 차례대로 연산을 해서 차례대로 뭔가를 그림을 한눈에 착 담아보기 편하겠죠. 한눈에 착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뭔가를 더 디벨롭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했다라는 거는 디벨롭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가령 디자인의 가장 중추가 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금 키우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림은 되게 직관적인 놈이기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큰 놈은 크게 하는 게 좋고요, 크게 할 거면 크게 하는 게 좋고 작게 할 거면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 사실 제일 명확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크기를 거의 뭐 1.5배 이상 키워놨죠. 아예. 자, 크기를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당연히 큰 부피를 갑자기 어떤 특정 언저리에다 얹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부피감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는 조금 몸에서 떨어져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서브라고 해야 될까? 요 녀석, 요 안쪽 갑주가 조금 더 보이는 형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제.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자, 크기를 여기를 대놓고 그냥 아싸리 키워버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그냥 위화감을 느끼진 않죠. 이게 크네 정도로만 와닿을 거예요. 그쵸? 그냥 이게 조금 크구나 정도로 와닿을 거예요. 왜? 이거를 크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죠. 내가 크게 할 부분을 일단 크게 잡아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두 번째 순위가 있겠죠. 두 번째 순위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까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순위 이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부피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비대칭에 대한 부피에도 얘기했고, 얘네 비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적인 어떤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여러가지 크기 밸런스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자,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넓은 부분, 여기를 키워놨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쪽을 엄청 키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밸런스적으로 다른 부분들, 여기 맞닿아져 있는 부분이 됐든 여기 주변 부분이 됐든 얘를 납득시켜줄 수 있는 주변 요소들이 같이 확장이 되어줘 얘가 너무 생뚱맞게 혼자서
그러니까 튀는 건 좋은데 혼자 생뚱맞게 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식상의 구성을 봤을 때, 자, 여기 주변에서 당연히 좀 커도 될 만한 것을 찾아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 요 카라는 작게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카라를 크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그냥 카라를 나는 크게 그릴 건데요 라고 해서 그려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확장이 들어가도 우리가 크게 위화감을 느끼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크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죠? 얘를 그냥 크게 그리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또 이것도 1.5배 이상 제가 키워버렸죠. 아예 이렇게 1.5배 이상 또 훅 키워놨는데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장성을 좀 가지고 가도 무방하다는 게 되겠죠. 우리가 확장을 가져가더라도 우리 눈에서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확장성이 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장땡 아닙니까? 혹은 무조건 크게 하라 그랬으니까 크게 해볼까? 가 아니라 차례차례 좀 밸런스를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차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옷이랑, 그죠? 이런 식으로 단차 정도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건 이게 가능한 거는 여기에 부피가 커졌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가 이렇게 커졌고 하다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뭔가 막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쵸? 뭔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강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쵸? 강약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너무 뭔가가 밀집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얘를 집어넣고 살짝이라도 이제는 좀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놔도 무방하다는 거죠. 조금, 그죠? 이렇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놔도 이제는 좀 무방해졌다. 왜냐면 메인이 이제 위쪽으로 다 뻗어갔기 때문에, 메인이 이제 위쪽으로 다 뻗어갔잖아요. 그렇죠? 메인 다 위쪽으로 뻗어갔기 때문에 아닌 부분은 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훅 올려버리고, 올려버려도 크게 그게 없죠.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면 사실 그냥 중요한 건 뭘 내가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조금 하셔도 돼요. 이 정도야 유도리 있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안 해도 이제는 좀 상관이 없어졌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전체적인 부피가 지금 좌우로 엄청 확장이 많이 됐죠. 얘가 좌우로 확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길이 비율에 가져가는 부피량도 어느 정도 좀 챙겨서 늘려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좀 심플하게, 자, 시작하는 부분이 어쨌든 등짝에서 삼각형 형태로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면 갈라진 거를 확실히 더 보여주면서 길이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더 디자인을 확장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크면 장땡이지 혹은 무조건 타이트하면 좋지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변화를 가져갈 때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죠? 이러면 이제 망토가 커져도 위화감이 좀 덜하죠. 뭔가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일자로 할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장식 같은 부분들 조금 더 보이는
이런 데다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세부적인 조금의 디테일이 이제 추가가 가능하다는 걸 테고요. 그죠? 이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갔다면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 디테일이 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면 여기는 없는 게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변화를 주려고 한 거니까 저라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볼게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또 굳이 한번 해보는 식으로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조금 죽이고요. 티가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뭐 과감하게 죽여보는 거죠. 대신에 디테일을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을 죽여놨으니 이제 보이는 이런 곳에 이런 절개를 많이 쓰셨으니 이런 절개를 세부적인 디테일로 좀 이쪽에 힘을 줘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좀 빼. 디테일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유사한 파츠인 여기도, 자, 외벽 쪽에 있는 여기도 부피가 있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죠? 사실 저라면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이런 데도 여기도 두께를 살짝 줘서 좀 두께감이 있고 다시 여기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접근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의 부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피가 갑자기 많이 커졌죠. 여기도 갑자기 이제 부피를 좀 챙겨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부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피만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맞게끔 여기도 좀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는 뭐 유사한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이 팔 안쪽이랑 이 위쪽이랑 아예 좀 분리가 되어 있네가 될 테고, 여기 있는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들, 약간 이런 양각 형태 이런 거 여기도 살짝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디테일은 여기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양각 형태나 문양 형태도 넣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넣어줄 수 있을 테고요. 제 취향대로 그냥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얘네가 탁 튀어주면은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는 거에서 그냥 탁 튀어주는 정도만 해도 어쨌든 보이는 게 좀 달라지니까 이런 녹색 같은 거 같이 연결해서 확장해 주면 같은 파츠구나, 어쨌든 좀 이런 것까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살려줄 것 같고 좀 죽여줄 것 같고, 차라리 이 죽은 만큼 같이 해줄 것 같고요, 한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히든이니까 조금 더 히든으로, 조금 더 숨기는 쪽으로. 여기 어디였지? 여기 왜 없지? 이런 식으로 일단 뭔가 좀 부피감을 확장을 한다면 부피감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상체만 했는데 하체까지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 같이 처음부터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비대칭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비대칭 디자인에서 비대칭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첫 번째 비대칭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것이 어떤 중갑의 형태를 가지고서 메인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메인이 되는 중갑 형태의 얘를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 정도가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좀 부합하게 됐는지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속 붙여 있는 이거니까 전체 쉐입도 속 붙여 있는 얘를 강조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얼마나 크나 한번 해보면, 그죠? 생각보다 되게 확장을 많이 했죠. 근데 확장을 하는 게 나는 이 부분을 확장을 할 거야, 이 부분을 어떻게 확장을 시켜볼 거야 라는 의도에 따라 갖는 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보면, 그죠? 딱 원하는 부분만 확장을 시켰죠. 확장을 시켰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 해놓은 것들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좀 확장을 가져갔어요. 반대로 접근한다면 축소도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내가 하려는 것에 대한 이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밸런스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림에서 아니 밸런스란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어렵잖아요. 밸런스가 뭔 소리야 싶긴 하잖아,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차례차례 접근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남은 모르겠지만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헷갈릴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단 확장을 해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데 이제 부피감이 있어야 되는 애들 부피감 조금만 띄워주기만 해도, 부피감 좀만 챙겨주고, 팔도 확장을 해야겠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이것도 어느 정도 키워서 보자. 모양을 어느 정도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로 잡아서 만들어 주기만 해도, 봐봐요, 이 부분도 쫄아붙어 있던 거랑 붙어 있는 거랑 어쨌든 좀 이거 자체로도 이제 실루엣 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챙겨주기만 해도 오히려 훨씬 좀 그림 봤을 때 좀 다채로워 보일 수 있는, 뭐 사실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그냥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죠, 아주 살짝.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자꾸 조금 짧게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 팔 부분이 좀 도드라지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도드라지는 형태를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만 가져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키우고, 그죠? 여기에 맞게 여기도 높이 좀 키우고, 중간에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죠? 이것도 조금 부피감 챙겨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부피감을 챙겨주기만 해도 훨씬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하게 막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런 부분들 좀 떨어뜨려주고, 이 부분에 아까 말했던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 좀 챙겨주기만 해도, 팔이 어쨌든 좀 뭔가 복잡해졌죠. 팔만 보시면 이 팔만 한번 봐보세요.
8번 보시면 그죠? 뭔가 좀 복잡해졌죠. 근데 사실 디자인은 똑같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살리면 좋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상체는 아무튼 이렇게 된 것 같고, 만약에 이거가 좀 극단적으로 나는 비대칭을 만약에 좀 살려보고 싶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가 비대칭을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뭔가 디자인을 확장해서 뭔가 중장갑을 중장갑처럼 더 확장을 해보려고 했지만 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이 최소한의 샤프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일단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잘라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 보시면, 잘라내도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때요? 봤을 때 크게 뭐 그런 거 없죠. 한 많이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생각보다 줄였을 때, 그러니까 이 밑에서 원래 가지고 가던 이런 실루엣이나 부피 같은 거를 전 위에다 다 실어버렸잖아요, 그죠? 위에다 실어버려놨기 때문에 굳이 뭐 밑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다르게끔 만들어 볼게요. 굳이 또 없어도 크게 아마 위화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없애놔도 어떻습니까? 없애놔도 그냥 위화감은 없죠. 처음에 그냥 이게 이렇게 많이 잘랐었나? 하는 생각은 없어질 거예요, 그죠? 이건 밸런스적으로 위에서 다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크게 그냥 이질감을 찾기가 힘든 거죠. 위에서 이미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라인만 좀 이렇게 좀 챙겨주도록 할게요. 허리 라인 챙겨주는 이유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게 잘라졌으니까 쉐입 좀 이쁘라고, 그냥 별 뜻은 없고요. 이 정도까지 자르면 지금 엄청 생각보다 많이 잘라놨거든요. 엄청 많이 잘라놨는데 보시면 아마 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아니 뭘 잘랐다는 거야, 스커트가 뭐가 잘렸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거의 반절 가까이 잘라놨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뭐가 정도로 그냥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있었던 허벅지가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둘,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챙겨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나? 네, 그죠? 크게 차이가 없죠. 대신에 여기를 잘라놓은 만큼 뭘 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조금 요거를 더 챙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기존의 형태랑 다른 방식으로 얘를 지금 확장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기존에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는 긴 방식으로 풀었다면 저는 이번에 짧은 방식으로 여기를 붙여서 확장을 해버린 거죠. 그냥 아예 방식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해요. 확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잘랐기 때문에 축소라면 축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요런 안쪽에 양각으로 된 패턴 같은 것들 같이 좀 혼용해서 넣어주면 디테일 챙기는 건 문제가 없어지고요. 그죠? 그러면 대체 이렇게만 봤을 때 스커트를 반절 정도 잘라내고 이 부피를 좀 늘렸다라고 했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아예 전혀 다른 형태의 스커트로 변형을 해도 여러분들이 차이를 크게 못 느낀다는 건 위에 밸런스를 다 치중을 해놨기 때문에 밑에서의 이런 비중치가 좀 빠져도 우리가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나는 비대칭으로 가서 상체에 뭔가 좀 밸런스를 많이 줘서 할 거야 라고 했던 것까지 유지하면서 밑에 것까지 변화를 가져가기가 좀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막 할 때 뭔가 디벨롭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겠어. 뭐 컨셉적인 어떤 뭐 기획이나 뭐 키워드나 뭐 패턴이나 뭐 심볼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미지만 가지고 이미지에서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데, 최대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디자인 혹은 기존의 뭐 쉐입이든 뭐 컬러든 뭐 생김새든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가져가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거를 보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결국에 비포 애프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껐곁하면은 되게 엄청 뭘 많이 한 것 같지만, 그죠? 근데 요거 보고 있는 거나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건드린 게 없으니까 여러분 봤을 때 다른 애인가? 라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이게 지금 컷컷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얘네가 별개의 개별 이미지로 만약에 있다면, 별개의 개별 이미지로 이렇게 탁탁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더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죠? 차이를 찾기가 힘드시죠? 디벨롭이라고 말은 했지만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건드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그죠? 대신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딱 몸에 탁 이렇게 핏한 그런 거를 유지를 했다면, 이번엔 저는 다른 방식으로 확장을 해본 거죠. 비대칭을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대칭을 살리는 키포인트가 어깨에 있는 조형 장식과 이런 갑주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주 형태를 조금 더 갑옷의 형태처럼 보이게 부피감을 갑옷처럼 좀 더 크게 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갑옷 형태 부피감, 그리고 이런 부피감이 커진 거를 맞춰주기 위한 주변의 밸런스 같은 것들을 챙겨서 디자인의 훼손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의 확장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업그레이드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까지 확장을 해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내가 변화를 가져가야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는 선에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심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뭐 꺾였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근데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면은 이게 같은 듯 다른 듯 좀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바뀌긴 했어. 뭐가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디가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디자인의 디테일이 뭔가 좀 바뀌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을 포트폴리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주제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그것만 도드라지지 않게끔 여러 가지를 맞춰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얘기 자체는 좀 사실 별건 없어요. 얘기 자체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큰 거는 크게 그리세요, 작은 거는 작게 그리세요, 요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례차례 이 부분은 이렇게 커졌고 저 부분은 저렇게 작아졌고 저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 라는 과정 자체를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되게 풀어서 드린 건데, 얘기 자체가 좀 잘 와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는 일단 눈으로는 보시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이런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좀 본인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부분이 살아야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작은 썸네일로 보시면 이게 차이가 이제 좀 있겠죠. 썸네일로 봤을 때 둘 중에 비대칭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요거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 둘 중에 비대칭 고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더 비대칭이 더 돋보이는 쪽이 일단 눈에 가겠죠. 그리고 나서 뭐 안에 세부적인 거 뜯어보고 이게 뭐 어떻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런 것들을 보겠죠. 팔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제시되는 작은 썸네일이나 그냥 단편적인 이미지 안에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해봤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냥 펌핑이 된 건데 그냥 펌핑을 하면 좀 막연하니까 어떤 식으로 펌핑이 됐는지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친구입니다. 앞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것도 마저 좀 추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